K-팝, K-드라마, 이제는 K-헬스케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피부 미용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최첨단 암 치료나 정밀 건강 검진까지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팬데믹 이후에 한국 의료 산업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역동적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복 소비나 보복 여행 같은 말, 요즘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수요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의료 분야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냥 아팠는데 참았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 그 이상입니다. 이건 바로 한국 의료 관광이 엄청난 규모로 다시 도약하고 있다는 신호탄이에요.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신상호 원장님인데요.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산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팬데믹 때는 해외 환자들 발길이 그냥 뚝 끊겼었죠.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실 좀 비싼 등록을 포기했었어요. 신 원장님 병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국경이 다시 열리자마자 이분이 아주 중요한 첫발을 내디딘 겁니다. 바로 의료 관광 시장에 공식적으로 컴백하기로 한 거죠. 바로 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다시 갱신한 거예요. 이게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에요. 정부가 직접 이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일종의 품질 보직 마크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신상호 원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나와서 이 산업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요. 이게 바로 K-헬스케어가 그냥 반짝 유행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2016년에 국가 법률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가 다 관리했죠.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건 팬데믹 이후의 변화예요. 정부가 이 권한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라는 거죠. 현장에 힘을 실어준 아주 똑똑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이 등록증을 받는 게 사실 꽤 까다롭습니다.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책임보험에 꼭 들어야 하고요. 외국인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통역사나 코디네이터 같은 인프라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 통계를 정부에 꼬박꼬박 보고해야 하죠. 한마디로 외국인 환자들이 믿고 올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아니,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이 산업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료관광이 단순히 미용을 넘어서서 중증 질환 치료까지 다루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죠. 신상호 원장님이 의료 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인 반도체에 비유하셨는데 이거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반도체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면 의료는 의사들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라는 거죠. 둘 다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외화를 엄청나게 벌어들인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82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서울의 강남구 딱 한 곳에만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의 수입니다. 한 개 구에만 이 정도라니 이 산업의 규모와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외국인 환자들은 병원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와서 머무는 동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쇼핑도 하죠. 즉 의료산업 하나가 관광, 쇼핑, 숙박업까지 다 먹여 살리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잘 다져진 국내 생태계가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국인 환자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전략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K-헬스케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시스템 자체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을 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신상호 원장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이분은 그냥 병원에 앉아서 환자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바로 인도네시아의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통째로 옮겨 심는 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 지원을 받는 게 쉬웠을 리가 없죠. 정말 꼼꼼하게 사업 계획서를 쓰고 까다로운 서류 심사도 통과해야 했고요. 마지막 관문이 대박인데 수십 명의 다른 경쟁자들 앞에서 직접 발표 면접까지 봤다고 합니다.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을 뚫고 마침내 정부의 파트너로 선택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바로 5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지원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K의료를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한 개인의 비전에 국가가 얼마나 큰 신뢰와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 의료산업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전 세계 헬스케어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건 그냥 한 산업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신상호 원장님이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봉장. 전쟁터 맨 앞에서 부대를 이끄는 깃발 든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처럼 K헬스케어라는 이 새로운 길을 가장 앞에서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K-팝과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꾸는 날이 올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움직임은 어쩌면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K헬스케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